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개의 전하가 만들어내는 정전기 포텐셜을 르장드르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에 미리 그려놓은 것처럼 이제 어떤 영역 안에 n개의 전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n개의 전하가 있고, 그럼 전하들이 이제 몰려있는 물체가 있는 건데, 이 물체의 크기를 제가 그냥 대략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 L이라고 하겠습니다. L이라고 하고, 내가 이 지점에서 정전기 포텐셜의 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그것을 지금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물체의 사이즈보다 이제 충분히 큰 극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각 점전하가 만들어내는 쿨롬 포텐셜을 다 더한 것을 르장드르 함수의 제너레이트 펑션을 이용해서 쓴 것이 바로 이제 여기 쓴 것이죠. 자, 이 표현의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 대문자 R이 상당히 굉장히 큰 리밋에서 이 표현식이 유용한데요. 그 유용한 이유는 이제 L에 대한 썸메이션을 하는데 그 대문자 R에 대해서 대문자 R의 L 더하기 1승분의 1에 비례하는 그런 항들의 썸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L이 굉장히 대문자 R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 썸메이션 중에서 소문자 L이 0인 것이 제일 그 기여도가 크겠구나. 그 다음이 L이 1일 때가 크겠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정전기 포텐셜을 이제 기술할 수 있다는 게 점이죠. 그래서 자,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L이 0인 항을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전체 중에서 L이 0인 항이 만들어내는 포텐셜을 제가 이제 LV0라고 쓰면, 그럼 이제 얘는 K summation R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전하를 쫓아다니면서 QI, RI의 0승 P0 코사인 세타 I. 자, 이게 되죠. 자, 그런데 몇 개의 이제 르장드르 함수를 미리 써보면 P0는 1이었고요. 그 다음에 P1은 얼마였냐면 그냥 X였고요. P2는 2분의 1에 3X 제곱 빼기 1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쓰면 L0에서는 르장드르 함수가 그냥 상수함수 1이니까 얘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R분의 K, 그 다음에 썸메이션이 있는데 모든 전하를 쫓아다니면서 자, 거리의 영승은 1이니까 그 다음에 P0도 1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전하량이 합이 되네요. 그래서 얘를 이제 R분의 K, Q 이렇게 씁시다. 대문자 Q는 각 점전하의 전하량을 다 합한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 Q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총 전하량이죠. 총 전하량이고, 이것을 이제 또 다른 말로 모노폴이라고 불러요. 모노폴. 그러니까 전하의 분포가 있는데 전하의 분포에 여러 성질이 있는데 이렇게 총 전하량을 이제 모노폴 이제 필드라고 불러요. 총 전하량이 만들어내는 이 일렉트릭 필드 혹은 일렉트릭 포텐셜을 이제 모노폴 필드라고 부르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저 멀리서 바라보면 우리가 제일 처음 알아볼 수 있는 게 그냥 총 전하량. 전하들이 어떻게 분포했든지 공간상의 분포는 중요하지 않고 그 총 전하량만 알면 그걸 알 수 있다는 이제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L이 1일 때를 한번 살펴봅시다. L이 1일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피니트 썸 중에서 L이 1이 만들어낸 그 필드를 이제 V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V1은 R 제곱분의 1에 K. 그 다음에 이제 각 전하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QI, 그 다음에 RI, 그 다음에 P1 코사인 세타니까 이제 코사인 세타 I죠. 자, 여기서 이제 세타 I라고 하는 건 뭐냐면
i번째 점 전화와 그 다음에 그 내 관측 지점 그 사이에 이 사이각을 이제 세타 i라고 부른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쓰여졌는데 제가 이 표현식을 좀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어떤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의 코사인 값은 이제 이걸 쉽게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의 코사인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두 벡터의 내적을 할 경우에 이제 그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내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대문자 r분의 1과 대문자 r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파트가 다름 아닌 두 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이용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r 제곱이 r 3승분의 1이 됐고요. k 그다음에 여기 대문자 r 내적에 여기 자,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L이 0일 때에 비해서 이제 이 L이 1인 꼴이 나타내는 이제 필드가 이렇게 적혀졌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쪽은 내가 관찰하는 지점이 어딘가 그 인포메이션만 있고 여기는 관찰하는 지점은 상관없고 전하들만의 고유의 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것을 PI라고 쓰고요. 벡터들을 합했으니까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폴이라고 불러요. 다이폴. 아까 총 전하량을 이제 모노폴이라고 불렀는데 이 그 총 전하량에다가 위치 벡터를 곱해서 합한 것을 이제 다이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그 다이폴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렉트릭 포텐셜을 다이폴 필드라고 불러요. 이제 다이폴이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 혹은 이제 일렉트릭 포텐셜의 필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꼴을 보시면 전하량 곱하기 위치 벡터의 총합 이런 건 여러분 역학 시간에 질량들이 분포하고 있을 때 그 질량의 무게 중심을 계산할 때 이런 게 나왔었죠. 질량 곱하기 위치 벡터를 다 합한 거 나누기 총 질량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무게 중심 혹은 질량 중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폴이 이제 그런 것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한 단계 더 나갈 텐데 자, L이 2인 것까지 한번 할 거예요. L이 2인 것은 조금 이제 어려운데 어렵다기보다 이제 복잡한데 자, 얘는 R 3승분의 K 그 다음에 이제 썸메이션이 좀 제법 복잡하죠. 여기서 보시면 자, R 3승분의 썸메이션에 대해서 QI 그 다음에 이제 RI의 제곱 그 다음에 P2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적어드렸으니까 얘는 2분의 1의 3배의 코사인 세타 I 제곱 빼기 1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도 좀 전에 우리가 다이폴 필드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코사인 세타를 내적으로 표시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분자 분모에 r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r 제곱과 r 제곱으로 곱해주고 나눠주고 그럼 이제 분모에 나눠준 것은 r 5승분의 1로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요. 자, 이제 저 속에 있는 것을 이제 잘 써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QI에 2분의 3에 R 벡터 그 다음에 대문자 R 벡터 내적한 것을 제곱한 거 그리고 R 벡터 크기의 제곱 대문자 R 벡터 크기의 제곱 이제 이렇게 쓰여졌죠. 자, 이제 여기서 더 모양을 이제 간단히 하고 싶어요. 어떻게 간단히 할 거냐면 앞에 다이폴과 앞에 모노폴을 보시면 이 일렉트릭 전기 포텐셜이 관찰자의 정보에 해당되는 대문자 R과 그 다음에 전하의 분포에 해당되는 두 파트가 서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됐었잖아요. 반면에 현재 지금 이 꼴은 분리가 안 돼 있고 지금 소문자 R과 대문자 R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모양을 이제 변화시킬 텐데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요. 여기를
R5 제곱분의 K 여기까지는 그대로고요. 자, 여기 뒤를 이제 R 알파 R 베타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썸메이션이 있을 거예요. 썸메이션 견 이제 나중에 쓰기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i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이제 요 파트를 쓸 거예요. 요 파트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2분의 3 R i의 알파 R i의 베타 빼기 여기는 RI 제곱 크로네카 델타 알파 베타 물론 이 앞에 이제 2분의 1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쓰면 바로 이것이 위에 쓰는 식과 똑같아져요. 물론 이 앞에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덱스가 있는데 이제 i라는 인덱스는 1서부터 2에서 또 입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인덱스고요. 자,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차원 벡터니까 그것의 x, y, z 그 세 좌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위식과 똑같아지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이걸 전개를 하면 요것과 요것이 곱해져서 알파에 대한 썸메이션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대문자 r과 소문자 ri의 내적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서 베타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하면 r과 소문자 r 사이에 또 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적의 제곱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요 파트를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요 파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소문자 RI 제곱은 이제 그대로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크로네카 델타 알파 베타는 알파하고 베타가 같을 때만 1이고 다를 땐 0이죠. 그래서 대문자의 요것과 크로네카 델타 이걸 취해주면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이제 대문자 R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R 5승 K 그 다음에 썸메이션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R 알파 R 베타가 있고 지금 요 괄호 속에 있는 게 뭐냐면 다 더해져 있는 것인데 이제 어떤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어떤 인덱스를 갖는 어떤 그런 양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QI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제 요 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극자 쿼드로폴이라고 불러요. 사극자라고 부르고 이런 이 Q라는 이 쿼드로폴이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필드를 쿼드로폴 필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L이 3일 때도 할 수 있고 L이 뭐 4일 때도 계속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중요한 물리 응용 상황에서는 L이 2일 때까지 이제 그 익스펜전을 알면 대부분 그 성질을 다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쭉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데 이제 그 전에 그러면 각각의 모노폴, 다이폴, 쿼드로폴 필드의 크기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겠어요. 자, 여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모노폴 자, 얘는 R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R 제곱에 비례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R 3승이 있는데 여기 R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R 3승분이 아니라 R 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쿼드로폴 필드는 R 3승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관찰하고자 하는 그 거리가 전하들이 모여 있는 그 영역의 크기보다 충분히 크면 제일 중요한 게 모노폴 필드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이 다이폴 필드, 그 다음에 쿼드로폴 필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밀도에 따라서 내가 뭐 모노폴까지 할지, 다이폴까지 할지, 쿼드로폴까지 할지 이제 그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전 페이지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수식 전개를 보셨죠? 이제 그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들을 때 눈으로만 듣고 아니면 이제 귀로만 들어서는 또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트를 펴놓고 같이 계산을 하시면서 유도 과정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밟아보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셔야만 이제 강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이제 일반적으로 쭉 그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을 이용해서 하는 이제 그것을 멀티폴 익스펜션이라고 불러요. 아까 이제 여기 폴이라고 하는 게 극이란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의 극성, 전하 분포의 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런 모노폴, 다이폴, 쿼드러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전하 분포가 만들어내는 전기장 혹은 일렉트릭 포텐셜을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이곳에서 이 일렉트릭 필드를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좀 전 계산고에 보면 이제 멀티플 익스펜전을 할 수 있고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모노폴 컨트리뷰션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기 일렉트릭 포텐셜을 계산하려면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느냐면 그 전하 분포는 모노폴을 갖고 있는가, 이걸 제일 처음에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모노폴이 뭐였냐면 모노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전하들의 합이었죠. 그러니까 총 전하량. 자, 이걸 계산해서 이게 0이 아니더라. 이게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면 그러면 일렉트릭 포텐셜은 어떻게 된다? 모노폴 필드에 의해서 주어진다. 물론 이 뒤로는 뭐가 잔뜩 붙어 있을 텐데 걔네들은 이제 거리가 대문자 R이 크면 무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니까. 기껏 해봐요. 그래서 이 거리가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 이 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이제 모노폴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그 모노폴만 가지고 모든 걸 다 기술할 수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퍼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히 이 안에 전하들이 존재하는데 그 모노폴이 0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언제 그럴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이 전자기 이론하고 중력 이론하고 제일 다른 점인데 둘 다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거리에 반비례하지만 질량의 경우에는 음의 질량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전하에는 양의 전하도 있고 음의 전하도 있어요. 따라서 전하가 분포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총 전하량은 0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자 같은 거 생각합시다.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하이드로젠 아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프로톤이 갖고 있는 양의 전하, 그 다음에 전자가 갖고 있는 음의 전하가 있지만 총 전하량은 0이죠. 따라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 가운데 모노폴 성분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모노폴 필드가 0이니까 이제 당연히 그 다음 오더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다이폴 필드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 자, 다이폴이 뭐라고 했냐면 다이폴 이제 P라고 쓰기로 했고요. 자, 이건 우리나라 말로 이제 쌍극자라고 불러요. 쌍극자라고 부르고 얘는 QI 그다음에 RI예요. 자,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면 이게 이게 0이 아니면 일렉트릭 포텐셜은 어떻게 된다고요? R 3승분의 K P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 얘는
거리 제곱분의 1이고 이 뒤에는 또 무한히 많은 이제 썸메이션이 있는데 걔네들은 대문자 R에 대해서 차수가 하나 더 낮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은 이제 또 퍼터베이션이 되는 거고 이제 제일 큰 컨트리뷰션은 이 다이폴 필드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 다이폴을 만들어내는 전하 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일 쉬운 게 이런 거예요. 여기 뭐 음의 전하가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양의 전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다이폴 모먼트를 계산을 해보면 뭐 원점이 여기 아무데나 있다고 치고요. 여기 자 그럼 이게 R1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R2겠죠. 그럼 얘가 만들어내는 다이폴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량 곱하기 그러니까 이제 전하량 2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R2 빼기 R1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R2 빼기 R1이라는 것은 어떤 벡터냐면 바로 두 점 전하를 음의 전하에서 양의 전하로 이제 끌어내는 요 벡터죠. 그래서 얘는 이 D가 돼요. 다이폴 모먼트는 이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네. 다이폴 모먼트는 음의 전하에서 양의 전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어떤 벡터이다. 크기는 전하량의 절대값 곱하기 거리가 되는 거고 방향은 음의 전하에서 양의 전하의 방향이다.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다이폴 모먼트도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이폴 모먼트가 0이 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일렉트릭 포텐셜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오더를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쿼드러플까지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쿼드러폴까지 나가야 되고 그 쿼드러폴은 이제 이 쿼드러폴은 자 모노폴은 스칼라 어떤 숫자 하나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다이폴은 벡터로 표시가 되는데 반해서 이제 쿼드러폴은 텐서 혹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 행렬로 표시가 되는 거죠. 행렬. 그래서 이 쿼드러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전하를 쫓아다니면서 누구를 이제 다 더해 나가면 되는 거냐면 전하량 곱하기 2분의 3 각각의 그 위치의 알파 베타 성분 빼기 R I 절대값 제곱 크로네카 델타 알파 베타. 자, 요런 걸 계산하면 그럼 이제 알파 베타가 XYZ니까 총 9개의 숫자가 있는 거죠. 그 9개의 숫자를 이 방식대로 다 계산을 하면 이제 행렬이 되겠죠. 이제 그 행렬을 가지고 그래서 이 쿼드러플 모먼트가 0이 아니었다. 그러면 일렉트릭 포텐셜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R의 5승 K의 R Q R 자 이렇게 혹은 여러분이 만약에 성분별로 쓰고 싶다 그러시면 성분별로 쓰고 싶으면 R 알파 Q 알파 베타 R 베타 이렇게 쓰시면 되죠. 여러분 텐서 배울 때 아인슈타인 컨벤션 배우셨죠? 이 서브 인덱스가 같은 게 이렇게 연달아 있으면 거기 썸메이션 알파, 썸메이션 베타가 이제 생략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쿼드러플 모먼트가 만들어내는 이제 필드는 이제 R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럼 이 쿼드러플은 언제 중요해지는 거냐면 모노폴도 0이고 즉 총전하량도 0이고 그 다음에 다이폴 모먼트도 0인 경우에 이제 이 쿼드러플 모먼트가 중요해지고 그런 상황은 또 역시 금방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자 쿼드러플 우리나라 말로 이제 사극자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루고 정사각형일 필요는 없어요. 직사각형을 이루는 이렇게 직사각형인 네 변의 꼭지점에 딱 머물러 있으면 자 얘는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모노폴은 총전하량 0이죠. 그렇죠? 다이폴 모먼트도 0이에요. 왜 0이냐면 요 두 개의 전하가 만들어낸 다이폴 모먼트가 이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만들어내는 다이폴 모먼트가 이거죠. 그 서로 반대되는 이제 벡터니까 얘네들을 더하면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쿼드러폴이고, 이제 이런 전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쿼드러폴 필드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이 르장드로 폴리노미알을 이용을 해서 복잡한 전하 분포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다 계산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들은 전하들이 띄엄띄엄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예를 들었는데,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각 전하에 대한 덧셈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연속적인 전하 분포일 때는 지금은 QI를 쫓아다니면서 어쩌고저쩌고를 다 더하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공간을 쫓아다니면서 전하 대신에 전하 밀도를 가지고 걔네들을 다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는 덧셈 대신에 적분을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숙제로 간단한 전하 분포에 대해서 모노폴, 다이폴, 쿼드러폴 필드를 계산하는 이제 그런 걸 낼 텐데요. 그 전에 아주 간단한 이제 엑서사이즈를 이제 연습을 해봅시다. 만약에 전하가 이제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플러스 2의 전하, 마이너스 1의 전하, 마이너스 1의 전하들이 일렬로 쭉 이렇게 늘어서 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은 모노폴 필드로 기술할 수 있을까요? 다이폴 필드로 기술할 수 있을까요? 쿼드러플 필드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모노폴은 얼마죠? 모노폴은 0이에요. 그렇죠? 다 더하면 0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이폴 필드는 어떻게 될까요? 다이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 중에 플러스 1을 가지고 다이폴을 계산하면 이제 이런 방향이 되죠. 아직 플러스 1이 전하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합하면 이런 다이폴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이 두 개의 다이폴, 이제 이 두 개의 다이폴이 이제 이 길이는 같다고 칠 거예요. 따라서 이제 서로 반대 방향의 크기가 같은 다이폴 모먼트가 합해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다이폴 필드도 0이고, 따라서 이게 이제 쿼드러플 필드만 살아남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세 개의 전하가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서 여기 역시 플러스 2, 이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거리는 다 똑같이 D다.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이 경우에 모노폴이 있을까요? 역시 모노폴이 없죠. 전하의 총합은 0이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다이폴이 있을까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1과 두 개 중에 하나가 만들어낸 다이폴이 이거고요. 이제 플러스 1이 하나 남았어요. 걔는 이제 얘와 이렇게 합해주면 이런 벡터가 되고, 두 벡터를 합하면 이런 벡터가 되죠. 따라서 이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얘는 다이폴 모먼트가 존재하는 거네요. 그렇죠?